네, 같은 생각 다른 표현, 스몰 토크 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 볼 텐데요. 자, 127번 문장인데 재즈를 좋아한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 보겠습니다. 일단 좋아한다고 할 때는 뭐 I love jazz 이렇게 쉽게 말하거나 재즈 음악은 원더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문에 나오는 captivate라는 동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사로잡다 정도 되는 거죠. 사로잡다. 우리가 잘 아는 잡는다는 뜻을 지닌 capture하고 이 부분이 어원이 같죠. CAPT 이 부분이 잡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로잡을 때 captivate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좋아하게 만든다 라는 뜻이 되죠. 지난번에 captivating 이렇게 ing를 붙인 형태도 봤는데 뭔가 매력 있고 좋다고 할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즈의 자유로움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freedom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sense of freedom,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 그 다음에 I can feel the freedom,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freedom 대신에 liberty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죠. 이것도 자유를 뜻하는 단어니까 admire the liberty jazz musicians have in their performance. 연주할 때 보여주는 그 자유로움이 경이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sense that의 sense는 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I can sense that at home too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freedom하고 liberty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재즈의 자유로움을 표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대화 볼까요? 127. What kind of music do you enjoy? I love jazz music. When jazz players are jamming, I can feel the freedom. It makes me feel free too. Yeah, jazz has such a unique vibe and energy. 네, jam이라는 단어는 즉흥 연주를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음악하는 사람들은 잼을 한다 이렇게 외래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즈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즉흥 연주를 할 때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A가 such a unique vibe and energy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vibe라는 단어 요새 많이 등장하죠. 분위기 같은 거. 원래는 이제 vib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울림, 떨림 같은 걸 얘기하는데 어떤 것을 느끼게 해주는 파장 이런 걸 vibe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jazz has such a unique vibe and energy 이렇게 얘기하면 독특한 분위기와 에너지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도 음악을 묘사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8번 문장은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한 표현들인데 클래식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섬세한 감정 표현이 되겠죠. 이 섬세한 감정 표현을 말할 때 형용사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delicate expression, 섬세한 표현, 그 다음에 subtle way,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이라는 뜻이죠. subtle.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섬세한 표현이니까 gentle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섬세한 감정 표현을 말할 때 이런 형용사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 보면은 The emotional expression이 resonate with me deep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resonate라는 동사는 울리거나 반향을 일으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사람과 함께 with 사람, 그 다음에 resonate 한다, 반향을 일으키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울림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음악을 얘기할 때 resonate라고 말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라든지 의견 같은 것에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도 resonate를 쓸 수 있죠. 그래서 something resonate with me 라고 하면은 내게 울림을 준다. something이 의견인 경우에는 내가 공감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resonate라는 동사의 쓰임도 좀 잘 보시고 섬세한 감정 표현을 표현할 때 쓰는 형용사들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128. I love classical music. I love the delicate expression of emotions by the classical music players. That's beautiful. Classical music has a way of touching the soul. Absolutely. The compositions are so detailed too. 네, 여기서 delicate expression 이렇게 얘기했고요. 영혼의 울림을 불러일으킨다. has a way of touching the soul 이렇게 말했죠. soul을 건드려준다. soul을 어루만져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울린다. 영혼을 건드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touch the soul 이렇게 좀 근사하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delicate 이런 단어 썼는데 작곡이 굉장히 섬세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또 detailed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detail에다가 ed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detailed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섬세한 클래식 음악의 특성을 얘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바꿔서 영화에 관련된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129번은 넘어가고요. 자, 130번 문장인데 어떤 배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죠.
잘생긴 외모에 그의 연기력이 가려지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목을 받아야 될 것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가려진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 overshadow죠. over 다음에 shadow가 있으니까 shadow가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거죠. 그래서 A overshadow B 이렇게 얘기하면 A가 B의 그림자를 들이운 거니까 B가 A 때문에 가려지는 걸 말하죠. 그의 연기력이 가려진다고 했으니까 수동형으로 이렇게 써서 A와 B의 순서를 바꿔서 acting이 appearance에 의해서 overshadow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가려진다고 할 때 overshadow라는 동사 주어 자리에 어떤 단어가 오면 되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기력이 외모에 가려진다. 그 말은 외모 때문에 내가 연기에 집중을 못한다 이런 뜻이니까 I can't focus on his act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은 주의력이 산만해지게 만드는 거니까 distract attention from his role. 그러니까 그의 역할, 연기에서 attention이 distract 되게, attention이 분산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distract attention이라고 하면은 주의가 분산된다는 뜻이고 무엇로부터 분산되는지는 from 다음에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drawback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의 잘생긴 외모가 마치 단점과도 같다 이런 의미로 drawback을 활용했죠. 그래서 결점이라는 뜻의 이 단어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대어볼까요? 130. I watched a new film with Anthony Rivera in it. I think his acting is overshadowed by his nice appearance. I know what you mean. He's really handsome, but his talent deserves more recognition. Exactly. He's got great acting skills, but people focus more on his looks. 네,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만든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 새 영화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고 연기가 외모에 가려지는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재능이 더 인정을 받을 만한데 외모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His talent deserves more recognition 이렇게 얘기했죠. deserve는 뭐뭇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고 recognition은 인식하거나 인지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 외모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A가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 집중한다. looks가 이렇게 외모를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people focus more on his looks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 더 집중을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화 관련된 표현 볼 텐데요. 131번 문장입니다. 무슨 영화가 상영 중인지 이렇게 상영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죠. show라는 동사랑 play라는 동사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what's showing in the theaters 이렇게 얘기하면 극장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상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what's playing these days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어떤 영화를 플레이하고 있는지, 역시 상영하고 있는지라는 뜻이죠. 더 쉽게 말하면 what kind of movies are on these days 이렇게 on만 써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on은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킬 때 아주 광범위하게 쓰는 단어죠. 그래서 what kind of movies are on 이렇게만 얘기해도 어떤 영화들이 상영 중인지라는 뜻이 됩니다. 자, 밑에 대화를 볼까요? 131.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recently? I've been so crushed with work that I have no idea what's showing in the theaters. I understand. Work can get really overwhelming. There's a new action movie that just came out. Why don't you give it a try? 네, 일에 너무 쫓겨서를 I've been so crushed with work 이렇게 얘기했는데 crush는 뭔가 이렇게 박살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be crushed with work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what's showing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일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일 때문에 치일 수 있다라는 말은 overwhelming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overwhelm이 압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 ing를 붙이면 어떤 것이 나를 압도한다. 압도하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이게 만든다, 힘들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영화가 나온다, 음반이 나온다, 영화가 나온다, 어떤 프로그램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때는 영어로도 그대로 그냥 come out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말과 동일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액션 무비가 come out 했다, 액션 영화가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장인데요. 역시 영화 관련해서 반전이 기발한 영화를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 텐데 반전은 twist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Have such a great twist at the ending 이렇게 얘기하면 엔딩 끝에
반전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끝나면서 반전이 있는 것은 트위스트 엔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트위스트라는 단어를 활용하면 반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catch you off guard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영화를 얘기할 때만 쓰는 표현은 아니고 catch somebody off guard, 즉 누군가가 가드를 내리고 있는 off guard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잡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외의 질문이나 행동으로 누구를 놀라게 만들 때 그것을 catch somebody off guard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뜻밖의 반전으로 관객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놀라게 하는 거니까 역시 catch, 관객, off guar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밑에 대화 보겠습니다. 133. I love movies that have such a great twist at the ending. Those are the best. They keep you guessing until the very last moment. Exactly. It's so satisfying when the story takes an unexpected turn. 네, 반전이 있는 영화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궁금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guess, 추정, 예측을 해보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y keep you guessing until the very last moment,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ake an unexpected tur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ake a turn이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인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꾸는 거니까 take an unexpected tur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turn을 활용한 이 표현도 반전을 이야기할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음악과 영화에 관한 표현들 살펴봤고요. 원어민과 스몰 토크를 할 때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주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과 영화.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 데 도움되는 관련된 표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영화에 관한 표현들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